순수하고 청순한 외모로 대중을 속이는 배우들이 있다. 그러나 그 가식적인 얼굴 뒤에는 추악하고 비열한 본성이 숨겨져 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고결하고 능력 있는 대단한 인물인 척 행세하며 마땅히 유명해질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굴지만 실상은 그야말로 더럽고 광기 어린 인간일 뿐이다. 팬들을 기만하며 온갖 추악한 행태를 저질러 온 이들. 오늘은 대한민국 연예계를 오염시킨 최악의 쓰레기 TOP5를 파헤쳐보자. 보이는 고현정으로 스스로는 인성이 좋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오만하고 추악하며 광기 어린 성격을 가진 여배우이다. 어디에서든 고현정이 등장하는 순간 그녀는 연예계를 더럽히고 혼탁하게 만든다. 그녀의 무책임하고 미친 태도는 팬들조차도 질려버리게 만든다. 2013년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 최윤영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라고 말하자 고현정은 비아냥거리듯 어린애들에게 배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멍청하게 살아야 애들에게서 뭘 배운다고 하는지라는 발언을 해 현장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드라마 리턴에서도 그녀에 대한 여러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촬영 도중 담당 PD였던 주동민을 폭행하고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으며 결국 주연 배우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리턴 촬영 당시 고현정은 오전 촬영은 안 한다. 12시간 이상 촬영하면 안 한다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제작진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그녀의 과거 행동들이 다시금 조명받기 시작했다. 2010년 대물 촬영 당시 제작진이 그녀의 연기 톤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하자 갑자기 자신의 밴으로 가버렸다. 당황한 CP가 설득하려고 차량 문을 열자 고현정은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다. 그 결과 CP는 차에 매달린 채 몇 미터나 끌려갔지만 결국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애원해야 했다는 전언이다. 2012년 고쇼 녹화 중에도 그녀의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관계자가 사전에 녹화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전달하려 했지만 매니저의 실수로 고현정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방청객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소리를 질렀고 무대 위 작가들을 세워놓고 폭언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진행자의 대기실까지 들어가 고함을 치며 심지어 PD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미친 X이라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2018년 온라인에 올라온 글과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다. 당시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고현정이 수업 중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단순한 흡연이 문제가 아니라 흡연이 금지된 지하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담배를 피웠으며 학생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는 등 교수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한다. 학기 중 10회 이상 강의실에서 흡연을 했다는 증언이 있으며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은 끝까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항의를 한 학생에게는 과대표가 그냥 무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이처럼 그녀의 논란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좋은 평판도 존재한다고 한다. 결국 두 얼굴을 가진 그녀가 대중의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는 오직 그녀의 선택에 달려있다. 4위는 서예지입니다. 비열하고 교활한 성격을 가진 여배우를 떠올리면 서예지를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소심하면서도 집요한 성격으로 인해 전 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작진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인물이다. 드라마 시간의 제작 발표의 날 상대 배우 서연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던 김정현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촬영 현장에서 그는 섭식 장애와 과몰입을 핑계로 대본을 전면 수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스킨십과 러브라인을 모두 거부하며 작가와 PD 그리고 상대 배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서예지가 있었다. 당시 김정현의 연인이었던 서예지는 그에게 다른 여성 배우에게 무례하게 대하라고 지시했고 스태프들에게조차 인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딱딱하게 행동해라며 모든 스킨십을 없애라고 강요했고 오늘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하지 말라며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 결국 김정현은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후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고
이를 계기로 서예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예지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자 그녀의 과거 행적도 하나둘씩 밝혀졌다. 그녀가 중학교 시절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등 학교 폭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 피해자는 애들 앞에서 싸대기 맞고 날아갔던 땡땡이도 이제 애 엄마가 됐다고 증언했다. 서예진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하인처럼 부렸으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이후 성형수술을 하고 졸업식 날 조용히 등장했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과거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폭로가 이어졌다. 촬영장에서의 갑질도 만만치 않았다. 서예진은 스태프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기본이었고 차에서 흡연하며 간접 흡연 피해까지 주었다. 심지어 담배 심부름에서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면전에서 담배 연기를 뿜으며 모욕을 줬다고 한다. 스태프들은 그녀에게 하녀처럼 부려지며 개돼지 취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녀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스태프들도 밥을 굶어야 했고 심지어 스태프들의 휴대폰을 검사하며 배경화면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또한 자신의 팬카페에 강제 가입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는 연예인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화 촬영 중 서예지가 김재욱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다. 사전 리허설로 동선을 맞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대 배우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버렸다.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버스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연기라며 진짜 죽을 뻔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떠들었다. 감독과 배우가 충격에 빠졌음에도 그녀는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으니 그녀의 위험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해보면 서예진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연예계에서 함께 일하기 어려운 인물임이 분명하다. 과연 그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3위는 구혜선입니다. 구혜선은 타인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인물로 모두가 그녀의 진짜 본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짓된 모습을 연출하려 한다. 그녀는 과거 사극에서 서클렌즈를 끼고 연기했는데 고증을 요하는 사극의 서클렌즈는 어울리지 않지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서클렌즈를 썼다고 밝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쓴 렌즈는 서클렌즈가 아니라 시야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렌즈라고 해명했습니다. 웃긴 건 그런 렌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이 머리 부상을 입었을 때도 일전에 검사했을 때 내 사진을 찍었는데 운해가 자네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크다. 그래서 그런지 예술 쪽에 적성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유아 그림으로 예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고 밝히며 사립학교에서 떨어진 이유가 재정적인 면 때문이라고 언급했으나 이 또한 거짓말로 예고 시험에서는 유아를 그리지 않으며 떨어진 이유조차 사실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허언증 논란으로 말이 많던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하면서 다시 한번 인성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혼 과정 중 폭로 수준의 깎아내림으로 안재현의 이미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는데 부부간의 카톡을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만 캡처해 SNS에 올리고 안재현이 외도를 했다며 대중에게 난도질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부부간의 애정 싸움과 다툼, 화해하기를 반복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그의 주장한 외도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이혼까지 갔지만 구혜선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버려 안재현은 그야말로 국민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구혜선이 방송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안재현은 2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정작 구혜선은 그 사이에 연애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방송에서 세상에 반은 남자고 널린 게 남자다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연애 중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네요. 오늘은 인성 논란에 휘말린 여자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위는 윤진이입니다. 배우 윤진이는 과거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인내아리라는 역을 맡아 한순간 벼락스타가 되며 이른바 연예인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 신사의 품격 종혁과의 인터뷰에서 인성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들어설 때부터 인사는커녕 오만상을 찌푸리며 사람들이 면전에 서 있는데도 매니저에게 에어컨 꺼, 춥다라고 따지는 등 신인으로서 경솔하고 매니저에 대한 예의도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뷰 내내 윤진이는 신경질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예인병에 걸린 것인지 자신이 신인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인지 다음 작품의 남자 배우를 자기 입맛대로 고르려고 하며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하고 언급해 촬영 관계자들에게 불쾌감을 줬습니다. 그렇게 반짝 떠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이미지를 깎아버린 탓에 관계자들에게 찍힌 뒤부터는 주변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눈들이 차가워졌습니다. 게다가 업소녀 출신이라는 루머에 휘말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7년이 지난 후 그녀는 그동안 마음고생을 꽤나 했던 것인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아무것도 모를 때였으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인사를 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다며 과거 오만했던 것에 사과했습니다. 쓴 비판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다행입니다. 1위는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악역 연기가 그야말로 찰떡인 배우입니다. 신은경은 1996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라는 3단 콤보를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으나 본인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가장이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법정에서 실신하는 등 눈물 공세로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나올 법한 막장 장면 같네요. 사실상 자숙기간도 없이 바로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무려 1억 1,130만 원 상당의 옷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었기에 미국에서 외상 결제를 해준 직원 어씨는 결국 현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몸만 회수했고 변제 금액을 제외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친환경 대신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신은경은 드라마가 무산되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라며 직원과 잘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직원에게 힘내라고 격려도 받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어이없어하며 수천만 원대의 채무가 괜찮다고 한 게 말이 되냐? 아픈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웃길래 힘내라고 한 거다라며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아픈 아이도 사실 그녀가 직접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 힐링캠프 출연 당시에도 자신이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직접 키우는 것처럼 말했으나 양육권만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8살 때 고령의 친할머니, 즉 전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8년 동안 한 번도 아이를 보러 간 게 전부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 시어머니가 말하길 양육비도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서 보내왔고 그마저 장애의 알을 키우는 데는 부족해 폐물까지 팔아 수술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신은경은 반박하였고 많은 이들이 긴가민가할 즈음 전 매니저가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게 됩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은경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할머니 말이 맞다며 신은경은 시어머니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은경은 허언증이 있어 본인이 계속 말하다 보면 진실인 줄 알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은경은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라며 고양이 6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아이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후 전 남편의 빚을 갚느라 힘들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아들 방치 논란을 해명할 때도 역시 전 남편의 빚 2억 원을 아직 다 갚지 못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기획사 시어머니, 전 남편 친구 등 수많은 이들이 이후 증언하길 신은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전 남편의 빚은 신은경과 무관하게 이미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신은경은 전 소속사에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실업 상태에서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한 해에만 2억 원 정도를 들여 해외여행을 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에도 잠시 활동을 중단하더니 복귀하여 다시 활발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그녀. 여러 논란에도 속 시원한 사과나 해명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열애 스캔들이나 인성 논란 또는 갑질 루머 등으로 유명세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히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짧은 입장만 남긴 채 갑작스럽게 차취를 감춘 한 미스터리 여배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4위는 배우 문채원입니다. 청순하고 단아한 외모로 대중을 속여온 배우 문채원. 하지만 그 가식적인 얼굴 뒤에는 충격적인 인성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실체를 궁금해할 겁니다. 문채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배우 어와 비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는 비에게 여배우로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먼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압박해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조언을 받은 비는 점점 연예인 병에 걸렸다고 전해지는데 알고 보니 문채원과 그녀의 오빠가 바로 그 사제지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문채원과 그녀의 오빠는 마치 이웃사촌처럼 친밀하게 연애 상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죠. 이를 폭로한 기자는 신인 시절 청초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신인상을 수상한 여배우 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네티즌들은 이 인물이 문채원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내용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채원은 행사나 광고 촬영 중 쇼핑을 하다가 광고주에게 이거 사달라고 요구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 SNS에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천벌을 받을 거야 라며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수준의 유치함을 보였죠. 더욱 황당한 점은 그녀가 인간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작 본인은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속사 사장조차도 그녀의 심각한 연예인 병을 감당하지 못하고 3년 만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문채원의 거칠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은 연예계에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촬영장에서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 상대 남자 배우에게 건네거나 애정신 촬영 중에는 입냄새 공격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비 오는 날 촬영하면서도 나는 우비 입을 거니까라며 스태프들은 비를 맞게 내버려 두고 30분 동안 대기하게 했다는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이를 참지 못한 스태프 중 한 명은 결국 문채원의 행태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례한 태도는 촬영장에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MC 유재석에게까지 신뢰를 범한 전적이 있습니다. 과거 해피투게더 출연 당시 게임 도중 물총 세례를 맞게 되자 문채원은 그만하세요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유재석이 게임 진행에 대해 묻자 대놓고 무시하거나 노골적으로 화난 표정을 짓고 심지어 편말을 뜯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배우 박시우와 박명수는 그녀의 태도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게임에서 패배한 박시우가 물총을 맞게 되자 물이 문채원에게 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유재석은 그녀의 기분이 상할까봐 판넬을 이용해 문채원 쪽을 가려주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대스타 문채원님을 보좌하는 충실한 하인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문채원은 방송 흐름을 방해하며 국민 MC까지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 그야말로 대한민국 예능계를 휘청이게 만든 배우로 남게 되었습니다. 3위는 이미연입니다. 1990년대 책받침의 아이콘으로 여전히 변치 않는 미모를 자랑하는 여배우 이미연. 그녀는 청순함의 대명사로 불리며 예능꽃보다 누나에서 짧은 머리와 꾸밈없는 매력으로 내숭 없는 모습을 선보여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톱스타로 떠오른 탓일까요? 가끔씩 저세상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 해외 봉사활동 중 보인 무개념, 갑질과 엽기적인 테이블 매너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해외 봉사 중 무개념 연예인에 관한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여배우는 국제구호단체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작은 마을로 봉사활동을 떠났지만 그녀는 스타일리스트와 매니저를 대동해 일정을 제외한 시간 대부분을 호텔에서 보내며 공주처럼 대접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봉사활동 중에 식사를 공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손을 대지 않고 고아 아이들은 그녀의 스태프가 준비한 즉석밥과 카레를 먹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여배우는 거리낌 없이 흡연을 했는데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초밥을 자신의 식사로 요구하거나
물은 에비앙 생수만 달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생수는 먹을 용도가 아니라 목욕을 위한 용도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논란 덕분에 진정성 있게 봉사활동을 하는 다른 여배우들까지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직후 네티즌 수사대는 이 민폐 여배우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네티즌 수사대는 중앙아시아로 봉사활동을 갔던 여배우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미연이었으며 화보 촬영을 겸한 봉사활동에서 온갖 사치스러운 행동을 보여 대중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에 이미연은 아무런 구체적인 해명 없이 아니다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고 잠잠히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방송에서 이미연이 스테이크를 먹던 중 음식을 매니저의 손바닥에 뱉는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매니저와 친분이 깊다고 해도 먹던 음식을 남의 손바닥에 뱉는 행동은 성인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행동이 카메라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톱스타 대우를 받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행동이 그저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네티즌들은 이미연의 매니저는 매니저가 아니라 노예 같다며 그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연의 하늘을 찌를 듯한 건방진 태도는 과연 언제부터 나타난 것일까요? 이미연은 1987년 당시 여성 연예인들의 데뷔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미스 롯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000년 그녀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영화 물고기 자리에 출연해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까지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영화 중독에서 뛰어난 연기를 펼쳐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그녀의 커리어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활약은 명성황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잘 나가던 톱스타가 갑자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2013년 출연한 꽃보다 누나에서 드러났습니다. 터키 공항에서 이승기가 환전, 숙소, 교통편을 준비하는 동안 이미연은 안 가. 여기서 잘 거야. 그냥 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이승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멀찍이서 돕고 지켜본 김희애는 더욱 돋보였고 이로 인해 이미연의 태도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여행한 김자옥은 김희애를 털털하고 터프하며 사랑스럽다고 극찬했지만 이미연에 대해선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미연은 과거 자신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예능 출연을 자제했다고 고백했는데 김희애는 와일드하고 내숭 없는 성격 탓에 오해를 받았다고 말하며 그녀의 방어적인 성격을 언급했습니다. 이미연의 성격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 사건은 드라마 명성황후 촬영 중 제작사의 방송 연장 요구를 받은 후 아무런 고려 없이 중도 하차를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결혼 생활 중에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배우 김승우와 결혼한 이미연은 후배 김하늘과 미용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김하늘의 뺨을 때렸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봉사활동 논란 이후 잠시 활동을 중단한 이미연은 2020년 드라마 언더커버와 2021년 킬러 퀸의 출연 제안을 받으며 10년 만에 복귀를 예고했지만 결국 출연을 고사하며 복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청순한 외모와는 상반되는 강한 성격으로 논란을 자주 일으킨 이미연.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듯한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 또 다른 여배우가 등장했습니다. 이 여배우는 원조 갑질 여배우인 이미연조차 능가할 정도로 충격적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2위는 고현정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모래시계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고현정은 1995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과 결혼하면서 연예계를 은퇴했으나 2003년 이혼 후 다시 한번 톱스타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고현정의 연예계 복귀와 동시에 인성 논란은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동료 배우 최윤영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하자 고현정은 아이들한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 어른이면 애들한테 뭘 배우겠다는 건지 라며 최윤영의 말을 직설적으로 반박하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고현정의 거침없는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 후 드라마 리턴 촬영 당시에는 PD와의 의견 차이로 고성이 오갔고 심지어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또 한 번 인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제작진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2010년 드라마 대물 촬영 당시 PD가 언기톤을 지적하며 재촬영을 요청하자 고현정은 화가 나 자신이 탄 밴으로 돌아갔고 이를 말리려던 CP를 밴에 매단 채 몇 미터를 주행했다고 합니다. 2012년 토크쇼 고 쇼 녹화 중에는 제작진과의 마찰로 작가들과 PD에게 막말을 하며 휴대용 잿더리를 던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2009년 선덕여왕 촬영 중에는 세트장 청소와 모기 방역을 요구하며 촬영 준비보다 고현정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시절에는 강의실에서 흡연을 했다는 사진과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고현정이 연기 교육 차원이 아니라 수업 중 10번 이상 흡연을 했으며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흡연을 했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현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2005년 봄날 촬영 당시에는 전 스태프에게 방한 점퍼와 도시락을 제공했고 2007년 히트 촬영 시에도 스태프에게 방한 점퍼와 밤참을 챙겼습니다. 2021년 너를 닮은 사람 촬영 당시에는 스태프들에게 원하는 물건을 마음껏 고르게 해주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배려를 보여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현정은 여전히 양면적인 인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인성 논란 속에서 드러난 고현정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미담을 만들어낸 고현정이 진짜일까요? 1위는 김희선입니다. 1990년대 여배우들 중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인물로는 초반에는 최진실, 후반에는 김희선이 단연 떠오릅니다. 김희선은 단순히 뛰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당시 대중문화를 이끌며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던 인물로 평가받았죠. 그녀는 타고난 미모와 신세대의 이미지를 갖춘 인물로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광고 역시 잇따라 대박을 치며 톱스타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김희선 자신도 인정했듯 그녀는 젊은 시절 다소 무례한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당시 연예계에서는 직설적인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현장에서 대선배들이 앉는 자리에 거리낌 없이 앉았다가 배우 강부자에게 꾸지람을 듣고 이 일화는 여전히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술을 좋아해 지인들 사이에서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토하고 마시고 토한다는 뜻이었죠. 그녀의 일화 중 하나는 드라마 미스터 쿠유 촬영 당시 대부분의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넘어갔지만 김민종만은 예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둘 사이에 생긴 껄끄러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스태프들이 회식을 주선했으나 김희선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며 주사를 부렸고 결국 김민종은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뺨을 때렸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김민종은 한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선의 인성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이었지만 사실 그 논란은 김민종의 폭력적인 행동 덕분에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인성 논란이 계속되었던 김희선은 최근에는 오히려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김희선이 진정으로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대중들의 그녀에 대한 시선이 변한 것일까요?